근데 아시겠지만 100점짜리 건물은 없어요. 또 산수를 내는 문제가 있으니까 사자 있죠. 손해를 보급하셨어요. 손해 보급하시고. 저는 진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 대표님 여기 어디예요? 여기 오늘 빌딩온의 빌딩 부분 손미부 대표님 강의에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청이요? 네. 돈 받고 하시나요? 아니요. 나를 너무 돈으로 본다. 왜냐면은 강의라면은 보통 지식을 나눠주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돈을 받고 하지 않나요? 평소에 저한테 진짜 좋은 물건을 많이 주시고 도움을 너무 많이 주시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저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방식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는 기꺼이 너무 기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탈 비용 한 달에 180. 우리 모두 건물주. 근데 오늘 왜 두 분이 이렇게 또 모이셨어요? 네, 오늘 제가 올해 벌써 3번째 건물을 빌딩온 송미부 대표님께 잔금을 완료했습니다. 보통 1년에 하나 계약하기도 힘든데 3개 다 해가지고 얼마예요? 또 산수를 내네. 잠시만.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 좋은 물건을 잘 소개해 주셔서 거의 3분의 2 가격에 건물을 매수하게 됐고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이 얼마나 좋은 건물이에요? 오늘 잔금 치른 거는 거의 전 건물주분이 서신 것보다 싸게 급하게 나온 매물이었고. 그러니까요. 손해를 보급하셨어요. 손해 보급하시고, 그리고 시세로 따지면은 거래된 게 거의 한 7, 8천 이렇게 되는 상업지에 4천대로 들어가셨습니다. 네, 거의 반값에 매수할 수 있게 됐고 마지막에 한 번 더 가격을 손미부 대표님께서 눌러주셔가지고 저는 진짜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가격이 저렴한 만큼 뭔가 하자가 있거나 그런 게 무조건 있을 거잖아요. 하자 있죠. 하자가 있는데 뭐냐면 저는 어차피 내부 공사를 다 할 거라서 저한테는 하자가 아닌데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맞아요. 건드릴 수 없게 내부 상태가 좋진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여기 싸면은 분명히 누가 낚아채려고 하는 게 있을 텐데 어떻게 대표님이 구매하게 된 거예요? 대표님이 속도가 빠르세요. 굉장히 속도가 빠르시고 누군가 낚아채기 전에 먼저 낚아채셔가지고 타이밍도 좋았고. 그래서 아마 저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해줄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은 이제 상업지에 있는 건물이고 일반 근생을 호스텔로 변경해서 제가 숙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대로 잘 한번 해가지고 또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호스텔이 뭐예요? 호스텔은 관광 숙박업 중에 종류 하나인데 지금 숙박이 안 되는 건물을 바꾸는 거예요. 숙박이 가능한 물건으로. 그래서 저희가 호스텔로 업종을 변경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그렇게 바꾸면은 돈이 많이 나나요? 예를 들어 지금 요 땅을 비어 있었거든요. 근생으로 거기다 뭘 해야 되나 했던 땅이었는데 호스텔로 이렇게 풀면 당연히 수익은 대표님이 자체적으로 하실 거고 제가 그거는 상상 이상일 것 같고 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표님은 컨텐츠를 넣어가지고 숙박업으로 풀어가지고 수익까지 운영하시면서 땅값이 오르는 걸 기다린다라고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 풀어가지고 작품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 나온 지 되게 오래됐죠? 맞아요. 몇 년 됐었죠? 그래도 거의 한 3년, 2년 이렇게 나왔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타이밍에 대표님이 또 제안을 해주신 거고 주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또 된 거고 매도자분도 설득이 된 거고. 그럼 운이 좋으셨던 거예요? 운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잘 매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풀어야 되는 인허가 과정들이 좀 있긴 하지만 원래 이제 돈이라는 게 쉬운 것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풀어서 그것을 이제 돈으로 바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는 중개인이니까 누구가 쟁취하는가를 보면 미리 준비되신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자금도 준비가 돼야 되고 플러스로 내가 어떤 아이템을 넣을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미리 고민하시고 이런 장치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매물을 바로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대표님은 그 준비가 되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건물을 사고 싶은 새로운 사람들은 그럼 어떤 준비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빌딩온으로 오셔가지고 손미부 대표님을 먼저 만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건물 안 사신 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첫 번째, 우선 계약금을 넣을 수 있는 시드를 항상 통장에 넣고 다니셔야 돼요. 가계약금을 생각하시면 5% 정도는 통장에 꼭 넣고 다니셔서 내가 정말 급매물을 주면은 넣을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당연히 아무 건물이나 도 사면 안 되니까 정말 믿을 만한 중개인을 찾으셔야 돼요. 아니 근데 믿을 만한 중개인을 진짜 찾으러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제가 뭔가 물건을 하려고 할 때 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이 돼야지 사실 중개비가 나오니까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계약을 하시려고 하잖아요. 정말
정말 하실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딱 거시는데 그때마다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결정을 해도 이게 과연 인허가 부분이 묶이게 되면은 힘들고 어렵게 풀릴지 안 풀릴지 모르거든요. 근데 무조건 푸시해서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거 계약하실 거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저는 이런 중개사 분들이 정말 진국이지 않나, 그리고 이런 분들이 초보자들한테는 필요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는 중개인 분 자체가 건물을 사려는 사람, 그러니까 매수인이 좋은 건물, 좋은 계약 조건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주는 건데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근데 아시겠지만 100점짜리 건물은 없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싸게 나왔을 거고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니까 뭐 상업지고 이런 중개인보다는 최악의 경우 어떤 상황까지 펼쳐질 수 있는지를 알려줘야 돼요. 이 책임까지도 지셔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잘 되면 A, 최악의 경우 B까지 생각하시고 내가 자신이 있다 라고 하실 때 결정하세요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중개인이 정말 좋은 중개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중개인 분들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중개하셔야지, 잘못했다가 핑크빛만 보고 중개를 맞아요. 했다가 잔금 전에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잃을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손님 고객분도 돈을 잃고 중개인도 돈을 잃기 때문에 보수적인 시선도 알려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대표님은 항상 나는 괜찮아요 라고 하셔서 난 괜찮아. 제가 그래서 더 뜯어 말리는 뜯어 말리시죠, 항상. 그래도 이런 부분도 이렇게 하는데 항상 자신감이 있으세요. 근데 저는 한 몇 번 거래를 하고 이렇게 잔금까지 치러 보니까 대표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더라고요. 그런 마인드셋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좋은 중개인 찾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찾으실 때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많은 중개인들을 만나보시고 딱 느낌이 오는 중개인이 있을 거예요. 사기꾼 같지 않고 정직하면서 나에게 맞는 물건을 잘 추천해주는 중개인이 있을 거예요. 그런 중개인을 찾으시면 되고, 반대로 중개인을 너무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이 있으면, 중개인은 중요하잖아요. 매물이 중요하죠. 본인의 인사이트와 이런 거를 많이 채우셔가지고 어떤 물건이 와도 내가 스스로 검토를 할 수 있다. 그건 중개인이 또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 계약을 책임지고 감당해내는 거는 계약자, 매수자 본인이기 때문에 중개사님이 도와주는 조력자일 뿐이지 본인이 책임지고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조력의 역할을 잘하는 중개인이 있고 못하는 중개인도 있어요. 맞아요. 해결될 수 있는 거를 막 못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이건 너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는 중개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중개인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때 연역이 좀 중요해요. 얼마나 이제 좀 많이 커리어가 했고 있는지. 많은 계약을 해결해 봤는지, 왜냐면 당황하지 않고 맞아요. 이거는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런 자신감 있는 중개인을 찾으시길 바라고, 어떻게 찾아야 될지 고민되신다면 연락 주시면 돼요. 네, 제가 항상 좋습니다. 여기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확실히 어렵긴 하구나. 갈게요, 부들. 감사합니다. 네. 어렵긴 하구나가 아니라 나는 머리가 아파. 저도 머리가 아프긴 합니다. 대표님 벌써 밤이네요. 그러니까요. 강의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계약건이 있어서 그거 논의를 한 3시간 한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오전에 잔금을 하나 쳤고. 다른 건물이에요? 네. 이렇게까지 달리신 이유가 있나요? 안 달려요. 살살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건물 4개째 하고 계시는데 1년이 채 안 돼서 건물 4개를 계약하는 게 살살 달리고 계신 겁니까? 네.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재밌어요. 하나씩. 재밌지 않아요? PD님? 옆에서 계약 들어보니까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구나. 전 재밌어요. 재밌고 또 이거 하면서 얼마나 많이 배울까, 또 얼마나 많이 또 새로운 경험을 할까, 얼마나 새로운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날까, 이런 게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옆에서 실제로 들어보니까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는. 저도 머리가 아픈데 이런 물건 저런 물건 다 해봐야지 통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계약 건물 하나 잔금 치시고 네. 강의하시고 또 새로운 계약을 위해서 이렇게 밤새 일하셨는데 느낌이 네. 어떠세요? 잔금을 마무리해서 일단 그 물건도 문제가 있는 물건이라서 잔금을 쳤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인허가 부분을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빌딩온 손미부 대표님, 빌딩 부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약에 초대해 주시면 더 멋진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계약할 물건 계약 조건을 검토했는데 와 진짜 빡세다, 힘들다. 근데 이게 얼마나 나한테 돈을 벌어주려고 또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그 부동산 등기치는 한 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너무 연말 분위기 아닌가요? 난 이미 엄마. 끝.